네, 지구촌 국가 중에서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 유럽연합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글로벌 경쟁국 중에 한국 1위, 비유럽 1위. 그러니까 주요 경쟁국은 뭐고 글로벌 경쟁국은 뭐고 비EU는 뭔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하나의 국가로 놓고 볼 때 아시아,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비EU 글로벌 경쟁 국가들인 거죠. 정확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EU 회원국이 27개 나라, 그 주변 나라가 11개 있고 글로벌 경쟁 상대인 나라가 10개 나라가 있는데 한국, 캐나다, 호주, 미국 만만치 않습니다. 글로벌 경쟁 국가 이 10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9년 연속 계속 1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연합 국가들을 다 포함해서 48개 국가 중에서는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역시 스위스가 1위, 스웨덴 2위, 핀란드 3위 쭉 가다가 우리가 9위인데 이게 2020년 겁니다만 2018년에 2위였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4위였고 이제 9위가 된 겁니다. 자꾸 떨어집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과의 혁신 경쟁에서는 우리가 늘 앞서가는데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혁신이 상당히 뒤처진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유럽 기준으로 따지는 평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꾸 2위, 4위, 9위 떨어지는 것은 큰 문제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항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유럽연합의 평균이 100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이번에 평균이 121점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의 미세먼지 49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은 있는데 다른 회사들과 협력하는 비중이 51점. 그 다음에 제품과 또는 공정에서 혁신을 계속하고 있는 중소기업 비중이 76점밖에 안 됩니다. 결국 공장의 미세먼지도 주로 중소기업의 문제입니다. 또 그 밖에 점수가 낮은 것들을 모아보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서 약하고 또 환경이나 탄소 중립 등에서 혁신이 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걸 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와 자꾸 묶여서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결속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그래서 만나야 되는데 상생이 잘 안 되는 거 있고 정책금융을 중소기업한테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디지털 변화에 맞게 기후위기 변화에 맞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돈이 그쪽으로 자꾸 잘 나가야 되는데 돈이 자꾸 흩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시 훌륭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강한 중소기업이 강한 중견기업을 만들고 중견기업이 강해져야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